여러분, 우리 이거 아시죠? 프로 리얼인 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 100% 리얼인데, 사실은 이걸 하다 보면은요, 질문하는 저도 굉장히 힘들고, 이게 아무 준비 없이 무슨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는 부담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리얼이 여러분한테, 어, 더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우리 총장님과 저와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이 되면은 장인이라고 해요. 10년이 되면은. 결코 10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애터미 한 지가. 애터미 한 지가 10년이 되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어떤 점이냐면은 10년을 하면서 애터미가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배워가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크게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직급 도전을 끊임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계속 말을 했냐면은 탄탄하게 가야지, 탄탄하게 가야지라는 그 핑계를 계속 잡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직급 도전이 뭐가 나와야 직급 도전을 하지라고 그 핑계 속에서 탄탄하게 가야지라는 그거를 제가 계속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면서 정말 조직을 제대로 키우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직급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급 도전을 해야 밑에 파트너가 직급을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직급 도전이라는 거는 베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도전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끊임없이 직급 도전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장님은 조직이 굉장히 직급 도전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조직을 탄탄하게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총장님, 제가 10년 만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어리석게도. 근데 제가 이제 깨달으니까 그 피해자는 누굴까요? 저의 파트너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10년 만에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그 직급 도전에 대해서 총장님이 오늘 썰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훅 들어갔죠? 너무 예상치 않은 질문들로 훅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뭐 여기 우리 개모임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은 실질적인 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직급 도전이 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직급 도전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급 도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훅 들어오셨네요. 직급 도전이,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그걸 이해하시는데, 또 왜 그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10년 만에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직급 도전을 뭐 잘해왔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제가 판매사는 6개월 만에 갔는데, 어,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서 팀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판매사일 때 13차월부터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급 갈 줄을 몰라서 조금 많이 헤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똘똘하게 일을 해온 거는 아닌데 직급 도전에 대해서 저도 뒤늦게 느낀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헷갈리는 게 직급 도전과 베팅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 탄탄하게 일하고 싶은 분들은 직급 도전을 마냥 미루게 되는 거죠. 도전이라는 말을 왜 쓸까요? 탄탄하게 해서 저절로 수도 선부처럼 직급이 가지면 굳이 도전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나요? 그냥 계획대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도전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직급 수당을 왜 만들어 놨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정답인지 우리 회장님이 진짜 그런 의도로 만드셨는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후원 수당이 있고 직급 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원 수당으로 다 풀어줘도 돼요. 35%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성가시게 직급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막 그 사람하고 소통 안 되면 직급 못 가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근데 저는 우리가 그냥 후원수당으로 멤버십만 모집해가지고 한 달에 3천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거를 직급수당 없애고 후원수당으로 막 이렇게 풀어서 과연 1억, 2억이 가능할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 회사가 존재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급수당을 만드는 거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급 도전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키겠다라는 의지, 누군가를 발굴해서 반드시 한 분씩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해질 때 저는 직급 도전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판매사가 되고 나서 판매사를 또 한 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판매사가 되고 끝이 아니라 내 밑에 오토 판매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속이 시끄럽거든요.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랑 이렇게 뭔가 합을 맞추는 게 언제나 삐끄덕거리잖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합 맞추는 것도 어렵고 자녀하고 합 맞추는 것도 어렵고 누구하고도 이 합을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대가로 받는 게 저는 직급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항상 도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도전하는 게 더 나으냐라는 거는 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터미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도전하는 게 맞는지는 전 모르겠으나 도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규칙은 정해놨죠. 판매사를 가고 팀장을 가고 국장을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라. 그런데 급한 사람은 국장까지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조직이 형성이 됐고 의기투합해서 바로 갈 거야 하는 사람은 국장까지는 단번에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판매사 가고 팀장 가고 그리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국장 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부장을 되는데 3번 유지 조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여기서부터는 내 욕심대로 나만 달리지 말고 밑에 파트너들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라는 얘기고 또 반대로 밑에를 살펴보라 그랬더니 본인은 직급을 외치지 않고 파트너한테만 맨날 외치라고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직급 도전하세요. 직급 도전하세요. 그 위에서 가자 가자 내가 갈 테니까 한번 합시다라고 소리를 내줘야 파트너들도 뭔가 거기에 내가 힘을 보태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갈 건지를 정할 텐데 리더들은 소리 지르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서 파트너들한테는 막 가라 그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직급 도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혼자서 내빼지도 말고 이게 저는 왕복 1차선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왕복 1차선 도로 한쪽 길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막 천천히 유유자적하면서 가야 되는 차가 있다면 이제 뒤에서 속 급한 사람들은 막 속이 터지죠. 나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앞에서 막 저러고 있으면 추월해서 가려니 위험하고 그 차를 밀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로서 스폰서로서 해줘야 되는 일은 내가 앞서서 빨리빨리 가주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파트너는 앞에서 속도 내서 달리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 교통이 원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때 가장 아름다운데 직급을 탄탄하게 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왜? 그러면 도전이란 말은 쓰지 않았을 테니까. 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도전인 거예요. 힘들다는 건 뭐예요? 아직 조직에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됐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팀장 갈 사람도 있고 판매사 갈 사람도 있는데 국장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미 갈 사람이 다 정해졌는데 본부장 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우리가 도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 어려우니까 도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팅하고 오해하는데 저는 배팅과 도전은 어떤 차이냐? 이것도 제 기준인데 배팅은 그런 거예요. 대책 없이 돈만 써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몸은 쓰지 않고 돈만 쓰겠다 해서 이제 달리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 한 번은 어찌어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2번, 3번 하다 보면 뭐 진짜 방 하나 채우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애터미 돈 안 든다고 하지만 배팅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드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급 도전은 일단 원칙은 몸으로 하는 거다. 시간으로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다 같이 도전하는데 내가 투잡인데 요번에 너무 결산이라 바빠. 그래서 요번 달에는 부득이하게 달릴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직급을 가져야 돼.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물건을 사놓을 수는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결산이 끝나고 내가 미친 듯이 달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저는 그것도 배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의 충분한 계획과 이것을 어떻게 제품이 전달되고 조직을 확충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배팅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있죠. 그냥 직급에만 욕심이 나서 그냥 돈만 써서 가겠다. 이런 거 배팅이고요. 근데 저는 배팅도 본인이 의도하는 거라면 사실은
본인이 그 피해를 볼 뿐이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안 가고 싶은데 스폰서가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붙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그냥 아유 마지못해 따라갔어라고 얘기하면 뭐가 문제냐면 직급을 도전한다고 당장 엄청나게 성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직급을 도전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암벽을 탈 때 딱 뭐 정을 받고 그냥 이제부터 힘껏 당겨야 되는 거거든요. 직급 도전한 뒤가 더 중요한데 이거를 안 하고 막 스폰서가 가자 가야 된다 이러니까 본인의 결단이 없이 그냥 아유 그래 스폰서를 위해서 난 가져야지라고 하고 마뜩치 않은 마음으로 따라 나선 분들이 나중에 되네 안 되네 잘못 갔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급을 스폰서가 가자고 하는 건 갈만하니까 가자고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용기를 내서 본인이 결단하고 따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탈이 난다. 애터미는 직급 도전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직급 도전 없이는 임페리얼까지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임페리얼 가기 전에 리더스, 로얄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애터미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회장님이. 만일 직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었으면 직급 이라는 수당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또 직급 수당의 포션이 되게 크죠. 우리가 프로를 후원 수당으로 풀어주니까 이게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 수당은요. 소비자도 받게 하려고 크게 해놓은 거예요. 사업을 안 하는 소비자들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걸 나눠 갖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포션이 큰 거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조직을 만든 조직 보너스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본부장 정도만 유지를 해도 사실 본부장 유지를 하게 되면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보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총장만 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총장은 보통 2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보름에 직급수당이 1,800에서 2천 정도 나와요. 근데 그 후원수당으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크라운 뭐 임페리얼은 말할 게 없죠. 우리 이더구 임페리얼이 후원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딱 3천이에요. 정해져 있죠. 근데 2억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1억 7천이 직급수당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크게 받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조직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 어려운 도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후원수당은 딱히 도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멤버십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후원수당이 나와요. 그렇지만 후원수당이 나오는 거는 70대 70에서 끝입니다. 150부터는요. 직급 없이는 150 못 가요. 애터미 구조상. 150 이상 가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직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큰 돈 벌고 싶고 애터미에서 진짜로 성공하고 싶다. 도전 없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직급은. 탄탄하게 가는 법이란 없다. 그거는 임페리얼 유지할 때나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배팅이 아니고 직급 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상태로 가는 거는 도전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도전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그림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내가 도전을 하면서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진짜 안간힘을 써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배팅이랑 도전이랑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총장님, 우리가 3년 이상 한 직급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가 다 파트너라 생각하고 3년 이상 한 직급에만 계속 머무르 있는 파트너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마찬가지죠. 저는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년 이상 머물고 있다라는 건 정체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뭐래도 정체거든요. 근데 그냥 근거 없이 기분이나 아니면 그냥 기간에만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우리가 사업자기 때문에 여기 다 사업자분들만 들어오신 거잖아요. 사업자들은 저는 숫자에 좀 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또 혹은 아주 근거 없는 낙관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사업이 오랫동안 정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애터미의 가장 큰 매력 자본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터미가 진짜 대단하다.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가 진짜 대단하다. 뭐 내가 진짜 성공할 거다. 이런 자신감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저는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내가 정체가 됐다라고 하면 진짜 정체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본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년 동안 인원이 늘었어. 내가 그러니까 조직이 늘었어. 멤버십이 늘어났고 사업자가 늘어났어. 그런데도 도전을 안 했다는 건 진짜 도전 자체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일 거예요. 아니면 파트너와의 불협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일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3년 동안 난 인원이 늘지 않았어. 심지어는 내 인원이 줄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도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결단을 하고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하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일을 못했던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하는 방법을 몰랐던지 그런 문제를 찾아가서 그 근본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다. 3년 동안 그 직급을 도전하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뭐 오른팔이 가려운데 왼팔만 긁는다고 이 가려움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진짜 마음을 내놓고 스폰서님하고 딱 그 원인을 먼저 진단을 해보자. 판매사 직급을 3년 내내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진짜로 애터미 사업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팀장까지는 진짜 속도감 있게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완벽하게 시스템에 조인다는 사람 4명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사는 그냥 개업식과 같아요.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단했어. 그럼 바로 갈 수도 있는 게 판매사예요. 그런 사람을 4명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팀장까지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팀장까지는 두려워 마시고 빨리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장은 다르죠. 이런 팀장을 4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장은 사업자 없이 나 혼자 내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국장은 절대적으로 파트너들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파트너들이 자기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이 최소한 2명은 돼야 되고요. 그 2명, 3명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가야지 그 한 사람의 어떤 구멍이라도 메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국장 가는 건 이건 진짜 조직이 같이 해야 된다. 팀장까지는 아니거든요. 팀장까지는. 팀장은 부지런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제 국장부터도 그러면 3년 지나도 괜찮냐? 근데 그 기한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내가 다음 직급까지는 무조건 이때까지는 세상 없이 가겠다.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어떤 분들은 1년마다 승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찌됐든 본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의지를 내는 게 일단 먼저고 의지에 달성하는 건 차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그렇게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 3년 이상 이렇게 한 직급에 있을 때는 본인의 뭐가 문제점인지 정확하게 보는 것도 진단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진단을 했을 때 그 진단명을 보고 우리가 처방전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단조차 안 하면은 처방전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3년 이상 한 거기에 있었다면은 먼저 진단부터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장님이 방금 말씀 중에 직급 수당이 사실은 후원 수당은 딱 한계점이라고 말씀하시고 직급 수당이 정말로 돈이다. 그 진짜 큰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박동철 임페리아님의 그 임페리아를 유지를 했을 때 직급 수당을 받거든요. 근데 보름에 1억 5천이 나왔어요. 그 임페리아 직급 수당이. 그래서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아, 여기에서 직급이 돈이구나. 결국 후원 수당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직급이 돈이라는 거를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총장님 있죠. 보이는 만큼 돈이 되잖아요. 보이는 만큼 돈이 되는데 사실 여기 직급이 그렇게 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본인이 받는 돈만 생각을 해요. 그거만큼만 일하려고 하고. 그거 있잖아요. 총장님은 또 더 받으시니까 정말 사업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본부장 이상 뭐 리더스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돈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정말 이거를 비즈니스로 사업적으로 일을 하는데 내가 200만 원 받고 뭐 100만 원 받고 300 받고 이런 분들은 그만큼 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한 거죠. 애터미 사업이 무슨 굉장한 뭐랄까 뭐 나는 1억까지 벌 거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만큼 뭐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의 난이도로 봤을 때 그냥 내가 쓰고 좋으면 만족스러우면 주변에 알리는 건데 그 알리는 거를 하면서 1억이 막 당장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 미팅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들 앞서가는 그 우리 임페리얼님들의 어떤 수당도 좀 우리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받는다. 이게 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는 앞으로 내 미래의 모습을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의 모습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갖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시스템에 조인되는 수밖에 없다. 큰 세미나에 가서 성공자들을 보고 진짜 우리가 회장님이 10억을 왜 떠주실까? 진짜 이 10억이라는 거를 통장으로 넣어줄 건데 굳이 이 10억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어서 이 10억이라는 걸 떠주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10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신 분이 계실까요? 10억이라는 돈은 쉽게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목돈으로.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 현실적인 감각을 갖게 하려고 하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장님이 자랑하려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뭐 200만 원 버는 분들이 200만 원의 가치를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그 가치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이 앞서가는 모습에 딱 붙어 있는 수밖에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 그냥 노동 소득과는 다르다. 지금 막 노동을 해야지 돈이 나오죠. 애터미도 노동 없이는 안 나오니까 노동 소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을 해서 구축되는 돈이 완벽하게 시스템 소득이 된다라는 거를 빨리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회장님은 더 욕심을 내시죠. 이게 될 거라는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평범한 우리는 시스템에 조인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스템을 조인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가 AB가 있었을 때 누군가는 시스템에 완벽하게 플러그인 시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예시로 봤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기 때문에 애터미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어도 비전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아가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아 분들은 애터미 비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돈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총장님, 시스템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분들과 시스템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저는 그냥 젖줄이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젖을 먹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잖아요. 애터미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시스템 밖에서는 성공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에 와야 되는데 젖을 잘 먹고 포동포동 살이 쪄서 자라는 아이와 어쩌다가 젖을 먹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아이는 다르겠죠. 그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 성장한 모습도 다르고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건 저는 아주 심하게 비약을 하자면 우리의 DNA를 바꿔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우리를 부자의 DNA로, 성공자의 DNA로 바꾸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거기 맨날 가면 똑같은 얘기하고 쇠뇌시키는 거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쇠뇌시키는 거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쇠뇌시키냐면 평범한 서민이 부자 되는 거로 쇠뇌시키는 거고요. 성공자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우리는 그냥 서민으로 살다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개인 역량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애터미 시스템 밖에서 성공할 가능성과 아주 개인 역량이 떨어져 인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주변 머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손쳐요. 돈도 없고 심지어는. 그런 분이 시스템에 딱 붙어 있을 때 3년, 5년 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일이니까,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내가 적응하는 게 맞다. 가끔씩 사람들이, 아우, 나는 그런 데 가는 거 싫어해. 뭐, 나는 그런 거,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딱 안 맞아. 저는 진짜 사람 많은 데 가기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개봉관 영화에 가지 않아요. 줄 서는 게 싫어서. 제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줄 서서 먹질 않아요. 그런 정도로 줄 서고 사람 많은데 싫어하는데, 그건 즉 김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뭐 적성과 선호도죠. 근데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적성과 선호도가 중요해서 그런 일을 찾든가. 근데 저는 돈을 선택한 거예요. 애터미의 성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터미를 나한테 맞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줄 서기 싫어하니까 난 줄 안 쓸 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애터미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적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하는 거에 맞춰야죠. 정해졌으면. 그래서 저는 애터미는 그렇게 시스템 안에서만 성공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가야 된다. 근데 난 투잡이라서 못 가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빨리 결단을 하셔야죠. 시간의 결단. 당장 전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저녁에 하는 뭐 센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하는 부업과 세미나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셔야죠. 그걸 안 하고서는 성공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셔야 되고 전업자분들은 가끔 그래요. 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 뭐 굳이 내가 가야 되나? 애터미 사업은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어디에 있을 때 더 뜨거워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80도로 있을지 70도로 있을지 100도 이상이 돼서 끌어오를 건지 나 가장 끌어오를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넣어야죠. BTS 공연을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 가서 보는 거는 같은 공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 석세스나 다른 세미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더 뜨거워지고 내가 더 열정을 낼 수 있는 결국은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요. 내가 아주 자력이 좋은 자석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변하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내가 변하는 거. 남을 초대하고 남이 가면 가고 파트너가 가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서 엄청난 자력이 생겨야 사람들이 와서 탁탁탁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미나는 뭐 골백 번을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조건이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도 생업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쓰리잡이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그 세미나는 포기하지 말고 선택해야 된다. 반드시. 그거 없이는 아쉽지만 사업은 안 된다. 그냥 소비자는 하실 수 있지만 사업으로 성공하실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죠. 지금 너무 일시적으로 바빠. 그럼 기한도 정해놔야 돼요. 난 사업을 할 건데 지금 6개월이 너무 뭐 그래. 그 6개월 지체되는 게 6개월만 지체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면 그것도 계획하에 나의 의도하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 오시다 보면 또 재밌어요. 시스템에 가는 게 정말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즐거운 거리를 찾으세요. 시스템에 갈 때. 뭐 같이 재밌는 사람하고 간다든지 놀러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또 이렇게 한번 구조를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총장님 이 말씀을 지금 38분인데 제가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너무 이렇게 도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까지 제가 이걸 쭉 들으면서 어떻게 이게 즉흥적으로 나가는 질문에 저렇게 이 명확한 답을 해주실까? 그게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지금 진짜 즉흥적인 리얼이잖아요. 근데도 막힘없이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약간 그건 이게 아니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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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계속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왜 더 해야 될까요? 뭐라고 답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 대한민국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이런 정도의 답은 리더님들은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애터미 사업이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애터미 사업 되게 단순한 일이거든요. 그냥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이게 영업처럼 느껴지는 어떤 절대적인 구간, 이 영업은 원래 힘든 거거든요.
남한테 뭔가를 권유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무리 좋아도 권유하기 귀찮아하죠.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이게 좀 힘든 거고, 그 다음에 힘든 거는 또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저 더 어려운 거는 내 자신이 바뀌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애터미 사업을 되는 이유는 저는 동기가 있으면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이대로 살다 갈래 하는 사람한테는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겠죠. 난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야. 내가 볼 때 5년 뒤, 10년 뒤에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고. 저 사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본인은 굳이 안전하대요. 본인은. 그렇다고 하면 그분한테는 애터미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저는 우리 회장님의 계기비행이라는 그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현실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길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다시 애터미 사업을 결단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진짜로 내 삶이 만족스럽고 내 삶에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다면 애터미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대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워낙에 가난하게 살았고 아주 서민 중에도 사실은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 여유 있는 서민 아니고 아주 여유 없는 서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그것도 10년, 20년 되면 지긋지긋한 것도 익숙해집니다. 제법 익숙해졌어요. 살만했어요. 그런데 정신이 퍼뜩 나는 건 뭐냐면 내 아이들이 나처럼 산다 그러면 너무너무 징글징글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평생 종종종종 거리고 돈돈돈돈 거리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기 싫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고 또 우리 엄마를 이렇게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들이었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합리화하거든요. 아유 남들도 그렇게 살아. 뭐 별 수 있어. 집 앞그릇 지가 타고 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있는 중에 애터미를 만났는데 애터미는 저한테 빛을 보여준 거거든요. 저쪽으로 가면 환한 그 미래가 펼쳐질 거다라는 빛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은 왜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왜 하기 시작했는지를 봐야 돼요. 애터미를 알았는데 안 하시는 분들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애터미를 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왜요? 안 하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고 그런 욕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애터미 사업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두 부류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욕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거나 욕망이 없는 분들도 가끔 결정을 하세요. 어떻게 결정을 하냐. 애터미가 너무 좋아서 우리 회장님이 너무 좋고 애터미라는 회사가 너무 착하고 좋아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두 가지 이유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를 왜 해야만 하느냐 모르는 사람은 영 모르겠지만 자 애터미 사업을 일단 이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알고 나는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욕망이 만났을 때 이 결정은 일어나거든요. 이걸 보신 분들은 저는 못 본 분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보신 분들은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왜요? 그 마음으로 성공할 거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변화시키고 싶은 거 다 다를 거예요. 저처럼 자녀나 엄마일 수도 있고 본인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는 뽀대나게 살고 싶다. 나는 아주 풍요로운 노후. 나는 전 세계를 꼭 다 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나는 성공하면 뭐 할 거야 그러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런 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 모든 나의 아주 순수한 욕망 내 삶을 더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애터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게 있다. 근데 그분들도 선택을 할 때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애터미를 보려고 하는 마음, 알아보는 마음, 자기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저는 알려주는 사람이지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그 사람이 결정을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알려주는 건 내 몫,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정을 안 하는 건 그 두 가지가 안 됐나 보다. 아니면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결정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 결정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 쪽까지 가셨으면 좋겠는 거죠.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란 영업을 그 전에 하셨거든요. 보험이란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나고 거절당하고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는 않으세요. 왜냐면은 어디 가나 다 똑같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도 뭐 별로 두렵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장님은 애터미라는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뭐 어디 되든 다 똑같기 때문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영업을 하지 않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살림만 했고 아니면 직장만 다녔고 이런 분들은 남들과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은 사람들,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애터미를 생각하면은 누구한테 가서 애터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된다 생각하고 영업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렵다는 생각을 깨버리면 되는데 그 생각을 깨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랑 나랑은 잘 안 맞아라는 생각을 계속 그 속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이 나를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틀을 못 깨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틀이라는 게 되게 이제 광범위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까 그 을 하면 이제 거절에 익숙해진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절은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보험 영업을 했고 지금 애터미 사업도 13년 차 들어가고 있지만 전 여전히 거절이 싫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거절은 잘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어떤 거절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을 안 받으려고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면 더 이상 소비자들한테 뭔가를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되게 또 좋아요. 다시 소비자를 만들러만 다녀야 된다 그러면 저는 또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소비자를 계속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파트너들도 또 그 단계를 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인턴십처럼 그 거절을 막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스폰서님들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거절이 싫은데 어떤 파트너가 거절이 익숙해지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거절에 둔감해지는 노력은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애터미의 가치가 커지잖아요. 그럼 거절을 먹어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애터미의 가치가 내가 너무 커.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제 산에 가다가 금강을 발견을 한 거예요. 진짜 깊은 산에서 금강을 발견을 했어. 그럼 이 금강을 발견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혼자서는 못 캘 것 같아서 내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금강을 같이 캐자고 얘기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추리면은 이 금강 같이 캘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별하겠어요? 어, 내가 너무 왼수 같은 사람을 선별하진 않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이 금강을 나눠 먹을 사람을 선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분명히 거기다가 깃발을 꽂고 왔는데 못 찾아. 나섰는데 가서 막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 못 찾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뭐야? 아이, 이게 뭐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하겠죠. 그쵸? 근데 금강을 보면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에서 죽을지언정 저는 포기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금강 이야기잖아요. 저는 애터미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금강을 나는 본 사람이야. 이게 본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딱하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애터미가 진짜 부자 되는 일이고 진짜 대단한 일이야. 우리 성공자들은 왜 거절에 그나마 의연해질 수 있냐면 아니 이 대단한 걸 줘도 못 알아먹네. 이러면서 그냥 이 가치가 너무 크니까 역시 저거 이거 하면은 인생이 바뀌는데 왜 안 하지? 이런 마음인데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 애터미가 나도 아직 된 게 아니니까 이게 나도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된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오는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거절에 무조건 익숙해져라 라기보다는 말하는 법을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하면 거절을 덜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금강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안타깝거든요. 가면은 금강 캘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절에 대한 불편함을 안타까움이나 이런 거로 바꾸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애터미 사업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확신을 가지려 그러면 그런 거죠. 우리 이정주 총장님이 제가 애터미 아기 때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수술을 한다고 치면 내가 아파. 이 가난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면 너무 아프죠. 그죠?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근데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며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취가 뭐냐. 결국 애터미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자꾸 마취제를 맞아야 돼.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그 가스라이팅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뭐 세뇌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구조화된 게 박한길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게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해 온 거거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마취가 됐든 동기부여가 됐든 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거니까요. 세미나에 안 오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거절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어지간한 사람들. 근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근데 반복되는 거절을 왜 하느냐, 사람들이. 그게 더 중요하죠. 왜 애터미를 못 알아먹고 자꾸 거절을 하느냐.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우리 동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산에 금강이 있을 거라고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게 하는 일들이 쉬운 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머리로 이해하고 어떤 확신을 채우시고 이러면 그 거절에는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거절이 편안해지는 날은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거절이라는 건 사람이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없는 건데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다. 근데 그 극복하는 게 거절 자체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채워서 거절을 먹어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틀을 깨는 것도 결국은 시스템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내가 열심히 대학생처럼 시스템에 가고 행동하지 않으면 학은 되는데 습은 안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스템에 가서 배우고 습이라는 건 뭐예요? 현장에서 체험하고 부딪히고 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터미를 시작했던 내 모습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수도 없이 변해요. 팀장이 팀장답게, 국장이 국장답게, 본부장이 본부장답게, 총장이 총장답게 변하고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출발점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멋있었던 사람처럼 변하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가장 최대치로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 있으면 다 바뀌신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잘 펼쳐 나가시면 저는 틀을 깨는 거는 시간의 문제지 누구나 깨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새 인사를 마무리로 한번 해주세요. 네.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일 좋은 건 이게 질의응답 형태이기 때문에 저도 막 준비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말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움이 되셨죠? 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13년이라는 시간이 이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년 동안 제가 애터미를 열심히 했거든요. 이 속에서 저도 터득하고 제가 학습하고 또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느끼고 한 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어떤 리더한테 물어보셔도 본인만의 노하우가 그게 하루아침에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워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시스템 안에서 다 몸으로 체험한 몸빵에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시작한 시기가 다 다르고 그렇지만 저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다 모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스템 안에서 애터미가 정한 방법대로 했을 때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탁정숙 본부장님께서. 내가 승급을 안 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나의 파트너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모든 일은 내가 열심히 살면 나만 잘 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망해요. 그죠? 근데 애터미 사업은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성공하고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본인 한 분만 용기를 내시면 우리가 잘 되고요. 내 가정적으로 보면 나 하나 성공하면 나를 그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사실 애터미 가족 사업이라서 가족대로 다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 언니가 9년 동안 안 나올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언니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안 나와도 내가 책임진다. 아, 똘랑 언니랑 나랑 자매가 둘밖에 없는데 내 우리 언니 하나 책임 못 질까? 크라운 되면서부터 한 달에 200만 원을 생활비로 일단 주겠다. 이렇게 항상 인생 시나리오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나왔으니까 이제 200만 원 굳었죠, 저는. 굳었어요. 200만 원어치 놀러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터미 사업은 나 하나만 성공해도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일은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인데 하다 보면 12월 돼요. 진짜 후딱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제 유튜브도 좀 참고하셔서 신년계획 혹시 못 세우신 분이 있으면 신년계획 꼭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신년계획에 제가 자료도 올려놨습니다. 자, 작년 2025년 리뷰하고 2026년 촘촘하게 계획을 하셔서 2026년을 진짜 알토랑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3년째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어느 한 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매일매일이 매일 아침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자. 그래서 거기 친정 아버지를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막 짜증나잖아요. 막 대소변 받아내고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아버지한테 하는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도 올해가 진짜 마지막일 수 있다. 만약에 올해 내가 진짜 혹여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면 내 코드를 우리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잖아요. 그냥 빈약한 코드를 상속할 수는 없잖아요. 예, 뚱뚱하고 든든한 코드를 상속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덜 힘들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시면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직급에도 도전을 하실 거고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도 하나도 진짜 조만한 하나인 것도 버릴 거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어요. 26년도에는 각자 한 직급, 그러면 열정이 많은 분은 두 직급 다 올리셔도 어디 가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또 노하우를 많이 주신 우리 총장님에게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자, 우리 감사합니다.